오빠야, 어? 부실 채권이 NPL 맞지? 어. 그러면 그 NPL은 그 왜 돈이 되는 거야? 부실 채권이라며. 부실한데 왜 돈이 돼? 어디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부실 채권이라고 다 돈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 근데 그 부실 채권에 따라서 매각되는 조건이 다 다르거든. 그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정해지지. 근데 왜 앞에 부실하다는 소리를 붙이는 거야? 그냥 채권이라면 되지? 금전 채권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자, 대출을 해준 사람이 은행이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게 되고, 매달 뭘 받지? 이자. 그러면 이자를 받지. 그러면 이자를 매달 받아. 그러면 그게 정상 대출 채권이야. 그럼 이자 안 받으면 부실 채권이야? 그래. 이자가 안 들어오는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가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이 되는 거지. 오, 그래? 그럼 그 부실 채권 돈이 되는 거라며, 오빠가. 그러니까 그 은행은 왜 그거를 사람한테 파는 거야? 지네들 갖고 있으면 되잖아. 이자가 안 들어서 파나? 첫째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고, 어.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금융기관은, 은행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있어. 근데 그 총 한도 안에 부실 채권이 많잖아.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금액 자체가 부실 대출로 많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이자 수익이 안 들어오게 된다 해가.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동화, 즉 이 채권을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쉽게 말해. 그럼 은행은 그 채권을 한 달에 몇 개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 그런 건 없어. 그 많이 팔면 좋은 거야? 그것도 아니야. 은행별로 다 다르거든. 그 롬마켓 TV 있잖아. 그거는 언제 그러면 정식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거야? 오픈이라 하는 거 맞나? 오픈이라기보다는 그 롬마켓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채권의 형태를 뭔가 쇼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툴이거든. 이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어. 그리고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 자체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 근데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개인정보라든지 민감한 비공개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하는 건 법리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일단 첫 번째 길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검토에 따라서 자문을 받겠지. 자문을 받은 부분을 이제 롬마켓에 오픈할 수 있는 이제 상품군들,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녹여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 보호 작업을 한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하는 거지. 그러한 작업이 오래 걸려. 얼마나?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채권자들, 즉 이제 오빠랑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라고 하면 내가 저번에 상호금융사 얘기해줬잖아. 거기에 매각 채권들이 많이 의뢰가 들어와. 의뢰가 들어오는데 오빠야. 그럼 경매랑 NPL이랑 뭐 무슨 관계야? 경매랑 NPL이랑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NPL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부실이 됐잖아. 그러면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대출을 해주고 부실이 된 이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 그럼 회수를 어떻게 하겠어? 몰라. 크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공매나 경매야. 너무 어렵다. 경매나 공매인데 그 소유권에 보면 이게 물건에 대한 개념인데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세 가지의 권리가 있어. 권한이 있어. 하나는 그 소유권 중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수익할 수 있어.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가 있거든. 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잖아. 우리 담보대출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돈을 빌림으로써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제한물건이라고 해서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처분 권한을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게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돈 못 갚았어. 그러면 내가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너 갚아서 너가 처분해서 너의 채권의 만족을 회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서로 간에 합의를 한 거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막 딱지 붙이고 하면 너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불법이잖아 그거. 그렇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러한 절차들을 국가가 대행해서 해주는 곳이 법원이고 법원에서 그러한 절차를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 담보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 거거든. 그럼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경매 절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매로 매각이 되면 이 경매에 붙이면 낙찰자가 있을 거잖아. 그렇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높게 입찰한 사람이 이 부동산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된다. 그러면 내가 입찰을 했다. 낙찰을 받았다. 그럼 뭘 내고 입찰을 보는 거지? 돈을 내고 입찰을 보지. 그치. 그럼 그 돈이 재원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기존에 돈을 못 받은 채권자들한테 배당의 형식으로 갚아주는 거야 대신 법원이. 그래서 이렇게 정상화가 되거든. 그래서 부실채권하고 이제 경매는 시작과 끝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있어야 그 저당권 실행 경매나 저당권 실행 경매를 다른 말로 임의 경매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경매로 이제 낙찰이 되고 그 낙찰된 대금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회수와 만족을 얻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필수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진짜 궁금한 건데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뭐 경매든 NPL이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최소 돈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1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어? 100만 원으로 할 수 있지. 어떻게? 너가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 50만 원밖에 없어. 뭐 100만 원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매를 못 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 왜냐하면 거기 그 금액에 맞는 경매 물건들이 찾아보면 너무 많아.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있다고? 그래?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내가 보고 일정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그치. 있는데 그 종잣돈의 개념은 물론 개개별로 주관적으로 다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아무튼 그래.